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8일입니다. 날씨가 엄청 덥네요. 주말에 여러분들 그 연습 도면 10번 연습하셨습니까? 자, 오늘부터 디데이 그 66회 시험일, 그 실기 시험일까지, 2차 시험일까지 47일 남았습니다. 이제 두 달하고 조금 더 남았다는 얘긴데, 여러분들 이 더위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서 시험 공부 잘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이번 주는 저기 66회 필기 1차 시험이 있죠. 뭐 CBT 시험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뭐 CBT 세대가 아니라서 뭐 CBT에 대해서 시험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음, 저 때는 이제 그 시험지를 나눠줘가지고 그때는 이제 시험지를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CBT라고 그래가지고 뭐 가까운 산업인력가공단이나 뭐 폴리텍 어디 이런 시험장을 가가지고 컴퓨터로 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바로 그 합격되는지 저기 불합격인지 그거 뭐 알 수 있다고도 하고 근데 편하다고 그러는데 하루에 이렇게 시험을 본다고 그러대. 그래서 저는 그걸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보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CBT라는 거는요. 그렇게 해서 컴퓨터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이 같은 거 이렇게다가 뭐 연필로 쓰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편하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계산 문제 쪽 복잡한 계산 문제는 저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예, 복잡한 계산 문제는 그렇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기분이나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대부분일 것이고요. 그래서 계산 쪽은 좀 계산기를 가져야 계산기를 두드려도 되거든요. 되는데 계산 문제는 좀 약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번에 필기 시험 그 CBT 시험 잘 보시고요. 여러분들 꼭 합격하도록 하시고요. 저는 제 생각에는요, 2차 필답형이 빠져버리고 1차 필기 시험을 100문제로 이렇게 60문제에서 100문제로 이렇게 늘커가지고 CBT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좀 낫지. 그렇게 CBT로 한 100문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작업형으로만 이제 시험을 평가해서 끝내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2차 그 작업형 시험에 평가할 게 더 있다 그러면 뭐, PLC 정도 좀 더 문제를 여러 가지 해서 이제 통과를 한 다음에 이제 시퀀스 공사 작업으로 들어가게끔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시험 준비 잘 하셔가지고 이번에 꼭 필기 합격하시고요. 자, 66회 2차 그 작업형 시험일까지는 이제 47일 정도 남았으니까 그 안에 여러분들 그 연습 잘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이렇게 해서 준비하도록 하죠. 자, 오늘은 그 전기 기능장의 흑역사 중에서 좀 다뤄야 될 게 왜 전기 기능 시험에서 출제 오류는 매번 반복이 되는 것일까? 그 문제와 두 번째, 왜 출제자, 검토자 또는 산업인력가용단 직원이 시험 문제를 유출하고 부정을 왜 저지르는 것일까? 예? 그거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지금까지도 이게 엄청나게 문제화되고 또는 뭐 심지어는 2000년대 초반인가요? 그때는 기사 쪽에 문제가 유출이 되다 보니까 전기 기사 쪽에 문제가 유출이 돼 가지고 산업인력가용단 직원 그다음에 학원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이 지금 3년 이상의 형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은근 산업인력가용 직원이 빼다가 학원 원장인가 그 사람들한테 준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3년을 넘게 받았다니까 3년 받았나 그럴 거야 아마. 내가 기억하는데 그게 뉴스도 있어요. 제가 이게 구글이나 이런 데 잘 찾아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그 형을 3년 이상 받았다고 이렇게 실형을 받았다고 나와요. 그거 떠들썩했습니다. 그 떠들썩한 얘기고 전기 지금 오래 했던 사람들은요. 그 내용 알고 있는 사람 많을 겁니다. 뭐 저도 뭐 그걸 알고 있고요. 그 서울의 어디 학원 그 원장의 동생인가 형인가 뭐 저기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학원을 한다고 그러더구만. 그래서 그
형을 엄청 세게 받았어요. 그게 그랬던 게 있었었는데요. 하여튼 왜 이런 그런 이제 처벌도 이렇게 했었고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것인데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좀 잠잠해지면은 좀 지나면은 또 이제 출제자, 검토자, 이제 산업외과 직원이 이제 문제 빼다가 이제 유출해 버리고, 그래서 이제 부정을 이렇게 저지르는데 이게 개선한다고 계속 뭐하고 뭐 해도 개선되지는 않아요. 시간 지나면 또 발생하고 또 시간 지나면 또 발생하고 이걸 반복해 왔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왜 전지기약 시험에서 출제 오류는 매번 반복이 되는 것일까? 이 출제 오류 아주 심각하죠. 출제 오류가 됐는데 산업외과공단은 출제 오류가 없다고 거짓말을 치고, 이제 시험 이제 다시 볼 수가 없으니까, 작업형이니까 이거 필답형도 아니요, 필답형도 아니고 뭐 사지선다형 그 시험지도 아니요, 이거는 작업형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외과공단이 이제 다시 시험 보는 거에 엄청 꺼리는 거지. 방법이 없으니까. 돈도 많이 들고 힘도 들고 여러 가지 그 재료 수급 문제는 굉장히 힘들단 말이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출제 오류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지. 산업외과공단이 출제 오류가 났다 그러면은 이제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나가는데,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험지를 학생들한테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지를 안 주면은 이제 시험지 가지고서 이제 출제 오류 났다고, 그 사진 찍어가지고 그 출제 오류 났다고 그거 가지고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산업외과 역으로 위계 공무집행방해로 걸어버려요. 시험지 뺐다고 맞고소를 해버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출제 오류가 난 것을 계속 막아왔던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학생들이 전부 다 맨날 그 산업외과공단의 이런 범죄 행각에 맨날 속았던 거지. 출제 오류는 없습니다. 딱 못을 막아버려. 와, 나 그거 보고서 놀랬다니까. 아니 어떻게, 아니 이 도면하고 동작 설명이 써 있는 게 서로 틀려요. 완전 틀려버려요. 그럼 출제 오류가 아닙니까? 그죠? 아니 한글이 틀려버렸어요. 그 출제 오류 아니에요? 이거 뭐 고등학교 애들도 다 알겠네. 그 저기 공업고등학교 전기과 애들 갖다 놓고서 기능장 문제 이거 보라고, 글씨 틀린 거 보라고, 이거 출제 보라고 이거 설명해주면은 끄덕끄덕 다 그럴 겁니다. 진짜 기가 막혀요. 거기다 뭐 시퀀스 회로도 같은 경우에는, 아니 EOCR 트립돼서 회로 전체가 리셋이 되는데 얘는 리셋이 안 되게끔 돼 있어. PLC 그쪽 연결을 해놔가지고, 이거 리셋되는 도면이 많은데 상호는 리셋되게 돼 있는데 PLC에다 연결해서 이렇게 그 이 도면대로 그래서 작업을 하면은 리셋이 안 돼. 그러면은 모순이 이게 심각한 오류가 있는 거 아니야. 출제 오류 그런 것들이 정말 심각했다니까요. 뭐 그 이후에도 뭐 56회, 57회, 58 계속 끝도 없이 뭐 출제 오류라고 하면은 뭐 끝도 없이 부정을 저질렀던 게 이제 그 뭡니까, 한국산업인력가공단이었지. 그러면 왜 이런 출제 오류가 이런 매번 번복이 되느냐? 그거는요, 이제 이 출제자의 소양 문제예요. 출제자가 일단은 기술적이나 실력이 상당히 모질란 사람들이에요. 뭐 폴리텍 그 대학을 나와서 뭐 사회생활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막 그런다니까. 응? 그렇고 막 아니 뭐 검증될 수도 없고, 뭐 이 스펙만 있잖아, 갖췄잖아. 어디 대학교 뭐 교수다 해가지고 해서 그랬는데 엉망이야.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이거 사회생활 뭐 어디 한 사람 같은데 검증도 안 되고 뭐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막 그리다 보니까 출제료가 이게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아. 공업고등학교 출신 애들 막 그런 애들이 막 그래, 폴리텍 출신들이 그러니 이게 실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지. 물론 공업고등학교 출신 중에서도 또 실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폴리텍을 나와서도 실력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걔네들은 싹 배제가 되고, 요거 이제 기센 애들 있잖아. 기센 애들 있고, 뭐 스펙 어쩌고저쩌고 자꾸 따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애들 있죠. 걔네들이 득세를 해가지고 걔네들끼리 해먹는 거예요. 이 출제도.
아니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내다 보니까 아니 이게 문제가 아니야 개판이다. 거기서부터 출제 오류가 반복되는 거지. 근데 산업인과공단에서 이게 출제팀에서 출제자한테 이제 받아오잖아. 받아와가지고 이걸 내는데 그럼 출제팀에서도 그 산업인과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직원이 그 출제팀에 뭐 팀장이라든가 팀장 이하 그 직원들이 몇 명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에도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도 실력이 없는 거요. 아 도면을 갖다가 그 출제자가 낸 걸 도면을 보고서 아 이게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이것도 모르고서 그냥 갖다가 그대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출제를 내는 거야. 그러니 뭐 생각을 해봐. 이 출제 오류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지. 한마디로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인이 뭐라고 했어요? 출제 오류가 매번 반복되는 원인은 뭐예요? 출제자가 실력도 없는 애들이잖아. 공업고등학교나 그 저기 뭐예요? 폴리텍 출신 중에서 실력 없는 애들을 뽑아다가 쓰다니까. 돈도 그 저기 막 안 받고 막 싸게 하는 애들. 원래 출제하려면 돈을 받아요. 생각을 해봐. 돈을 많이 받는다고. 도면 하나 잘 그리는데 생각을 해봐. 근데 이제 싸구려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데려다가 막 그리잖아. 실력도 없는 애들. 거기서부터 이제 발생하는 거지. 이제 출제 오류는. 그러다가 이제 출제팀도 엉망이야. 얘네들 출제팀도 이게 문제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해석도 못해. 그러니 뭐 출제자도 잘못됐지. 출제팀에서도 잘못됐지. 얘네들이 실력도 없고 그러니 뭐 그냥 그대로 갖다 내다가 나중에 보니까 수험생들이 보다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항의를 해도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원인은 출제팀 있지 않습니까? 전기 출제팀, 전기 기능장 출제팀도 실력이 없고 거기다가 출제자도 엉망이다 이 얘기요. 그러니 이게 출제가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봐. 출제자가 좀 출제 오류를 이렇게 냈다고 그래도 그 내용을 가지고서 출제팀에서 제대로 이걸 따져봐가지고 거기서 잘 내면 되잖아. 출제 오류 부분을 바꿔가지고 제대로 내면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못한다니까 출제팀에서도. 응? 그러니 뭐가 되는 거야. 매번 출제 오류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원인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러면은 출제 검토자, 그 다음에 산업인과 직원이 왜 시험 문제를 계속 유출하고 부정을 저질렀을까? 59에서부터 나는 그거를 직접 봤거든요. 눈으로. 59, 60, 61, 62 이렇게 4번 한 거를 직접 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59회 때 그 도면을 받아보고서 도대체 이런 문제가 왜 나올 수 있는 거야? 이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도면인데 이 도면이 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도면이 딱 나오더라니까. 어이구 그게 돌아다녔어요 시중에 도면이. 그래서 입수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충분히 입수해서 봤는데 야 이거 너무 형편없다. 이거는 기능장 문제 누가 그린 것이지 이거는 나오면 나올 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가졌었는데 그 문제가 나와버리더라니까. 야 그래서 이거 출제팀 쪽에서 아니면 출제자 산업인과 출제팀이나 출제자나 이쪽에서 유출된 게 맞구나라는 거를 그때 알았지. 그때가 59회, 60회, 61회, 62회까지 이제 그 4번을 직접 봤어요. 그러면은 왜 이게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하느냐. 이 출제자나 검토자나 산업인과 직원이 시험 문제를 갖다 유출시켜. 학원에다 팔아먹고 그래. 이런 부정들이 계속 왜 이런 일이 저질러지느냐. 이유가 뭐냐 한번 살펴보면은요. 그 시험 그 출제를 내고 그걸 갖다 산업인과공단 출제팀에다 갖다 주고 검토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를 이제 시험 며칠 전에 이제 낸단 말이야. 인쇄를 한단 말이야. 인쇄를 해가지고 그걸 보관했다가 아침에 이제 그 시험장에 가는 감독관한테 주는 것인데 그 구조가 그 출제를 내고 출제자가 산업인과공단의 출제팀에다 갖다 주고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검토를 한다고 꾸역꾸역 가지고 있는 동안 출제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유출이 되는 것이고 그죠? 예. 그 원인이 그 구조에 있다니까. 그 구조에 출제자가 출제를 내고 그걸 갖다가 출제자가 산업인과 출제팀을 갖다 주고
출제팀에서 가지고 있다가 검토한다고 뭐 낑낑 대고 있다가 검토하는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내는데 시험 며칠 전에 이제 내고 그래가지고 그 구조 속에서 시험 문제가 유출이 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구조 속에서. 아니 출제자가 생각을 해봐요. 한 2달 전에 막 시험 문제를 내놔요. 3달 전에 내놓고서요. 산업외과에 갖다 줄 때는 뭐 45일, 뭐 50일 전에 갖다 주는가 봐. 한 달 전에 갖다 줘, 일단. 한 달 전에 일단은 갖다 줘. 그러면서 이제 그 갖다 주잖아. 그럼 이 출제자는요, 사방팔방 돌아다녀요, 얘는. 사방팔방 돌아다닌단 말이야. 그럼 저는 이제 나는 이제 출제를 요걸 낼 것이고, 산업외과 용단에 요걸 갖다 줬으니까, 요걸 갖다가 그 자기가 그린 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학원에다 갖다 팔아먹는 거지. 그러면 이제 출제팀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그냥 뭐 하는 것도 없이 그대로 해가지고 그냥 출제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출제자가 팔아먹을 수 있는, 학원에다가 팔아먹을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이 시험 구조가. 거기다 산업외과 갖다 줬지? 그럼 산업외과용단은 이게 걔네들 출제팀이 검토를 못해요. 이게 맞냐 틀리냐를 못해. 그래가지고 바보요. 걔네 출제팀 애들이. 모르니까 어떻게 검토자를 데려와가지고 조금 잘한다는 애를 데려가지고 그 검토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검토자가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또 학원에다 팔아먹어. 그런 구조로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겠어? 이 출제팀이라고 있는 애들도 뭐예요? 얘네들도 심각하게 실력이 없는 거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받아다가 그거 갖다가 검토자 이제 시켜서 검토했냐 하면서 받아다가 그거 가지고 그냥 인쇄해가지고 시험장에 써먹는 거라고. 그러니 이런 과정에서 출제자나 검토자나 산업외과공단이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은 이 유출을 시켜가지고 학원에다 팔아먹고 어디다 팔아먹고 다 끄지랄 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 그거 좀 뺀 거를 갖다가 우리도 좀 주지. 다 주지. 그냥 싹 퍼뜨려서 그 보고 가게.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지들만 딱 보고 우리는 못 보게 하고 그런 짓을 하잖아. 이 싸가지 없는 놈들이 말이야. 그쵸? 여러분들 많이 봤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왕 빼다가 유출해서 보여줄 것 같으면은 아니 공개를 하라고. 공개를 해가지고 있잖아. 그거 가지고 다 연습하고 가게.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은 걔네들만 빼다가 하면 안 되지. 이 싸가지 없는 놈들아. 응? 그지? 근데 그런 꼴을 갖다가 참 몇 번을 봤다니까. 아니 나 신기해가지고요. 그때 59회 때인가? 뭐 하여튼 뭐 희한한 애가 뭐 삼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막 돌아다녀. 막 삼로 교재 팔아먹고 막 하면서 돌아다니고, 저쪽 남쪽 쪽에서는 뭐 무슨 대단한 것처럼 뭐 어쩌지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폴텍 출신이고 그 공사업체 다니는 애들고 막 걔가 이제 직업전문학교인가 뭐 학교를 그 학원을 하나 열었지. 그 포항인가 어딘가 저 부산인가 어디다 열었어. 열어가지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지. 아니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뭐 대단하다 어쩌 선전하면서 막 그러는데 나는 그 전부터 계속 오래전부터 교육을 해왔거든.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등장하더니 아니 완전히 난장판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더니 보니까 출제자 검토자 얘네들이 시험지 빼다가 그거 가지고 해가지고 뭐 합격률 60% 이렇게 만들었더구만. 와 나 진짜 걔네들만 합격시키고요 나머지 싹 떨어뜨리는 거야 이 새끼들이. 그러니 거기에 잘못됐다는 거지. 우리도 한번 줘봐. 주지도 않으면서 나쁜 놈의 새끼들. 카톡 했다고 신고를 하잖아. 요 새끼가 신고했어요. 요 새끼가 우리 카톡 사건을 신고했다고. 정말 나쁜 놈이야. 지는 빼다가 시험 문제 빼다가 팔아먹는 새끼 주제에,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가지고 지들 학생들 합격시키는 주제에 아니 카톡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카톡을 갖다가 신고를 했다니까. 이 쓰레기 같은 놈이. 와 나 참 뭐 그런 놈이 다 있나 나. 그 인간 쓰레기지 생각을 해봐. 근데 그걸 가지고 법을 처벌을 안 해. 왜? 산업외과인 뒤를 봐주고 있단 말이야 이 새끼들이. 얘네들이 이게 산업외과 완전히 뭡니까 비리기관이면서 부정집단이면서 자기 직전 공화국의 수장이요 얘네들이.
비리 집단이야, 비리 집단. 아니 그런 것들을 이 출제자나 검토자 이런 애들을 갖다가 시험 문제 빼다가 그렇게 팔아먹고 그 지랄을 했으면 반드시 법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오. 근데 감싸주고 있다니까 얘네들이. 야, 뭐 저런 새끼들이 아니나 모르겠어. 이 버젓이 그걸 인정하는 거야. 인정하고 보면 지들끼리 이제 뭐 보호를 해주겠다 어떻게 했다 그런 건데 그게 얼마나 가나 한번 보지 뭐. 응? 사람을 가고 내가 그 지랄을 해가지고 얼마나 가나 한번 보자고. 심각해요, 심각해. 이 산업외과공단 하는 짓 보면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것들이 진짜 사라져야 돼, 사라져야 돼. 싹 사라져야 되고 없어져야 돼. 근데 이거 큰일이야. 내가 봐도 참 이 가장 이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여기 보면은 출제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 출제된 문제가 또 사전에 유출돼 가지고 학원에다가 팔아먹고 있다라는 거. 이게 문제야 이게 지금. 아니 이거를 갖다가 다 공개를 하던지 그래가지고 다 하던지 그렇지 않고서 지들끼리만 써먹고 실력도 없는 것들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합격률 뭐 60%를 합격시키고 나 환장하지 진짜. 아유. 그러면은 생각하면 나오질 말아야지. 그렇게 그런 짓을 했으면 그러면 떳떳하게 돌아다니대 참. 합격률 60% 했다고 광고까지 내고 다니대. 나 참 환장하고 어때. 야, 그거 저기 내가 봐도 그거 내려야 되는 거 아니오? 안 그래요? 내려야 되는 거 아니오? 조심해야 되는데 아주 그 범죄를 그렇게 저질러 놓고 아니, 합격률을 뭐 몇 프로 뭐 60%? 몇 프로 70% 했다고 막 그 광고를 내 학원 광고를 돌았다니까 내가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얘네들이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오래 가진 못합니다. 어디든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자기 실력이 더 중요한 것이지 실력으로 가르쳐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 난 모르겠대. 하여튼 걔네들이 등장한 게 몇 년 안 됐어요. 한 3, 4년밖에 안 됐던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엔. 그 전에 난 이상하게 그걸 쭉 해왔더니 어디서 뭐 삼로를 뭐 엄청나게 잘한다 하면서 뭐 삼로 뭐 어쩌고 그러네. 그 거지 같은 시험이 삼로 아니었습니까? 전기 기능장 시험 중에 제일 거지 같은 시험이 삼로였다니까. 삼로. 그치? 그랬는데 그 삼로에 뭐 대가 하면서 어쩌고 하면 나오고 웃기대. 그게 그 올바른 시험입니까 삼로가? 그 논리회로를 갖다가 그 구성하는 것인데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니 그게 전기기능장 시험에 적합하냐고. 나 그런 생각이 들대. 무슨 어떤 때는 뭐 IQ 테스트 같기도 하고 참 희한하대. 어떤 때는 너무 쉽고 참. 하여간 그 여러분들하고 그 지금 그 전기 기능장애 흑역사들을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런 문제점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에 강력히 항의를 하세요. 그래야지 좋은 시험으로 바뀌는 것이지. 아니 이거 빼다 유출해서 주면은 나를 줘야 될 거 아니요. 여러분들 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안 주면서 지들끼리만 써먹어. 그럼 되나? 그죠? 그리고 유출이 되잖아. 유출돼가지고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써먹고 그러면요. 이 전기기능장애 시험은 망하는 거예요. 응? 쫄딱 망하는 거예요. 없어져. 사라지는 거야.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건 없어야지. 이런 거 유출하고 이런 부정은 진짜로 없어야 되는 게 이게 첫 번째라고. 이게. 그죠? 이거 첫 번째. 이것도 첫 번째. 둘 다 뭐 똑같네. 출제 오류하고 뭐 여기 시험 문제 유출하는 거 가장 이게 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아주 강력히 또 처벌을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강력히 그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 게 이 두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산업인력가공단 얘네들은요 잘못 생각해요. 이 부정 집단이다 보니까 생각이 잘못됐어. 잘못돼 가지고요
지네들이 이제 관리 감독만 잘하면 되겠지, 시험장에서. 뭐 출제 났던 거 뭐 그거 수정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 감독관이. 그렇게 보면 되지. 뭔 상관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이 감독 따로 해석하고 저 감독 따로, 다른 시장의 감독관 따로 해석하고 그러면은 이 시험 문제가 이게 공정하게 똑같이 볼 수 있는 겁니까? 서로 각각 틀리게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공정한 시험이 될 수도 없는 거지. 이 산업인력가공단이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한지 몰라요. 이 사항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근데 얘네들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출제자, 검토자 얘네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산업이 얘네들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시험 문제를 빼다가 팔아먹었거든. 60회에다 팔아먹고 뭐 59회, 60회, 61회, 60회 다 팔아먹었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철저히 막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 얘네들 안 했다니까. 안 하고 감쌌지. 은폐하고 숨기고, 음모를 그냥 다 짰잖아. 그래가지고 얘네들 살리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62회 카톡 사건을 뿡 언론에 터뜨리고 그 포항포리텍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뒤로 감췄잖아요. 이 새끼들. 아, 정말 나쁜 놈들이야 이거. 처지고 싶을 정도로 나쁜 놈들이야.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뭐 저기 뭐예요, 그 국장이 바뀌어가지고 뭐 김씨더구만. 국장이 하나 바뀌어가지고 부정을 없애자 하면서 막 플랜카드 걷어놓고서 뭐 공신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정을 없앤다 하면서 막 부르짖고 난리도 아니다. 개똥 묻은 새끼들 다 봤어요. 아니, 지네들이 잘못됐는데. 아니, 수험생들 닥달하면 뭐하냐 얘기요. 수험생들 카톡 같은 거 닥달하면 뭐하냐. 여기서부터 잘못됐는데, 여기서부터. 웃긴다니까. 정말 똥 묻은 새끼들이 겨 묻은 사람 나무 난다고. 그 꼴이나 똑같아. 정말 내가 봐도. 웃기더라니까. 부정을 없었자. 아니,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또 뭐지? 뭐 직원들 뭐 응시했다고 그거 하고 뭐요, 그 저기 뭐 차량 기술사인가? 뭐 그거 하고 뭐 지금 이용장 미용장에서 돈 주고 하긴 그 검사 조사 지금 조사 되고나 있나요? 조사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사되면 뭐해? 그 처벌도 안 할 건데 걔네들 뭘 처벌을 한다고. 그것도요. 그 세 가지 사건 있잖아요. 세 발의 피해, 세 발의 피. 얘네들이 저지르고 음모를 벌였던 그런 일들의 사건들의 부정 사건들의 세 발의 피가 그 차량 기술사 뭐요 이용장 미용장 그 돈 받고 그 뭐였다는 거하고 매크로 또 여기 좀 난리네. 매크로 그건 다 세 발의 피라니까. 참나 환장. 돈 주면 뭐 자격증하게 한다고. 아, 당연한 거 아니야? 돈 주면 저기 자격증 합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얼마든지. 돈 주면은 자격증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얼마든지 합격하고도 남습니다. 돈만 많으면 돼. 돈만 많으면. 근데 그만한 가치가 있나? 돈을 갖다 뭐 1억씩 들여가지고 정기기능장을 딴다. 그만한 가치가 있냐고. 그건 아니잖아. 하여간 여러분들하고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바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뭐 계속 갈 겁니다. 지금은 혼란한 시기이기 때문에 뭐 잠잠할지 모르지만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면요. 또 다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발생하고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제가 저도 이제 50을 먹었고요. 자격증을 딴 거는 뭐 오래 딴 건 30년 됐나? 30년 된 것 같은데 30년 동안 자격증을 따는 걸 이제 지켜봤고 또 14년 동안 또 이 전기기능장 실기 수업만 했지 않습니까? 제가 14년 동안 이 전기기능장 시험만 했다.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이게 바뀌기는 힘들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언젠가는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서 계속 하고는 있는데요.
쉽지, 이게 쉽게 안 되더라고. 매번 또 그러더라고, 매번. 그래서 한 2년, 3년 뒤 되면 또 조용해지면 또 이제 다시 이제 요게 발생하게 됩니다. 요게. 이렇게. 근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요? 뭐 국정 하나 바뀌었다고, 이사장 하나 바뀌었다고, 뭐, 그게 되나? 뭐, 그냥 그 이사장 자리는요, 어떤 자리냐면은, 김씨 이사장이 지금 이걸 들을지도 몰라요. 들으면 내가 딱 얘기를 해줄게. 당신 이 산업인력관 이사장 당신은 그냥 거기 그 바지 사장으로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요. 뭘 한다고 거기서 깝죽깝죽 대지 말라 이 얘기야. 응? 아니 국장들 그 비리가 있는 그 부정 집단의 핵심 부정을 저지른 사람 누군지 알아? 국장인데 그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당신을 선출해가지고 거기다가 놓은 건데, 어? 당신이 뭘 할 수 있겠냐 이 얘기야. 아무것도 못해. 당신 그냥 가만히 그냥 찌그러져 있다가 저 돈이나 받고서 그냥 하다가 그냥 임기 채우면 그냥 가라고 좀. 허튼 짓 하지 말고 그 이사장이라고 나와가지고 뭔 놈의 세상에 뭐 저기 막 뭐 부정 없앤다 깝죽깝죽 뭐 한 번이라도 없애고 제대로 해본 적 있냐고. 수험자들 위해서 뭘 해본 적이 있냐고. 당신들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맨날 제일 중요해. 그 밑에 국장 걔네들이 있잖아. 걔네들이 지금 완전히 썩은 애들이라니까. 걔네들이 당신 뽑아놨는데, 이사장을 뽑아놨는데, 뭐 이사장이 나서가지고 뭐 국정감사 나가서 어쩌고저쩌고 알지도 못하는 게, 이사장 당신이 뭘 알아? 이 시험에 대해서. 참나, 이거, 나와가지고 깝죽깝죽 대는 거 보면 참 웃긴다니까. 뭐 저걸 보고서 참 코미디 한다고 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 저 생쇼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응? 뭘 얘기를 할 수가 없다니까. 나 이거 황당하더라니까. 황당해. 아니 이거 봐봐. 이거 해결됐냐고. 해결 안 되잖아. 괜히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딨어. 이거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게 어딨어. 근데 맨날 하는 게 보면은 뭐 매크로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수험생들 전자기기 가지고서 뭐 부정행위 한다고 맨날 수험생이나 닥달하지. 아니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게? 어? 근본적으로 개혁을 하려면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위에서부터 썩었는데 위에 썩은 물을 갖다가 싹 바꿔버려야지. 맨 밑바닥에 있는 수험생들 갖다가 뭐 전자기기 그 카톡 했다고 잡아넣질 않나 씨발. 그 다음에 매크로 뭐 했다고 또 요즘 떠들썩하고 난리 법석이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오. 그건 나중에 별 볼 일 없는 거고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도 안 되잖아. 해결도 안 되고 당신네들이 은폐하고 음모하고 다 작업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거기 그 산업인력과 자체가 썩었는데 산업인력가공단 자체가 썩었는데 뭘 개혁을 하고 뭘 하냐고. 시간 지나면은 또 부정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끝도 없어. 끝도 없어. 그렇죠? 한번 잘 생각을 해보라고. 응? 그 이사장이라는 사람하고 좀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뭐 얘기 아예 얼굴 봐봐야 뭐 찡그리기만 할까 뭐 좋을 일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근데 좀 생각을 하고 살자고. 생각을. 정말 내가 봐도 그 이사장 있잖아요. 그 찌그러져 가지고 나오지 말어. 좀 얼굴 비치지 말고 괜히 뭐 한다 그러지 마라. 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뭘 깝죽깝죽대고 있어. 뭐가 중요한지 모르지 뭐가. 그 불쌍한 수험자들만 잡아놔가지고 그냥 아주 닥달거리고 말이야. 지들은 엄청나게 큰 잘못을 하면서 수험자들만 그냥 맨날 피해를 보게 하는 거야 이 새끼들은. 이게 잘못했다고 하는 거지. 이게 잘못된 놈들이야 이거.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면서 막 공정한 시험으로 바꾸자, 부정을 없애자 맨날 떠들면 뭐하냐고. 소용없는 짓이잖아. 그죠?
거기서부터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저기 좀 그 위에가 썩었으면은 위에가 썩은 거 가지고서 밑에 있는 사람들 막 자꾸 막 그냥 그 불쌍한 수험자들이 뭐 괜히 닥달하지 말고 그 당신들이나 저기 다 그만두고서 좀 나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 젊은 사람 와가지고 좀 하면은 좀 그래도 저 젊은 패기가 있는데 좀 잘 하겠지, 뭐 손이라도 되겠지. 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자고요. 자, 또 오늘 이렇게 하고 또 오늘 이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뜨거워가지고 여러분들 건강 관리 정말 조심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